안녕하세요. 도두부 늘씨입니다. 하이킹을 하면서 등산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맞이하는 순간들 종종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도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생리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등산을 하거나 하이킹을 할 때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하는 사인이 올 때 아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화장실 관련된 문제들은 많은 여성분들이 산을 좋아하고 산에 가고 싶지만 큰 장벽처럼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은 이거는 비단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나 산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시거나 좀 걱정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커 본인한테도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즐기고 있는 그 자연에 대해서도 다른 등산객들, 다른 하이커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그리고 자연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모두 좋은 걸까요? 오늘은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산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질 거를 미리 대비해서 등산로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한 번쯤은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를 가장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등산로 입구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잘 정비되어진 등산로의 경우에는 등산로 중간에도 설치되어져 있는 화장실들을 찾을 수 있는 곳들도 꽤나 많은데요. 등산로 입구에서의 화장실이나 등산로 중간에서의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특히나 더 나의 장속은, 나의 뱃속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정말 그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화장실을 갈 만한 적당한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다른 등산객들이 다니는 트레일에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져 있는 사이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센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적어도 50m에서 100m 정도는 떨어진 곳에서 화장실을 갈 만한 곳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는 이야기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굳이 내가 50m, 100m 이상으로 들어가야지가 아니어도 이런 넓은 자연에서 공터에서 볼일을 보게 될 때 내가 가려질 그러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이긴 한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갈 만한 사이트를 찾을 때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는 비교적 트레일에서 떨어진 곳이기도 해야 되지만 안전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점이겠죠. 너무 비탈진 곳이라든가 너무 가파른 곳, 너무 으슥한 곳 이런 곳의 장소는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장소를 찾을 때 트레일에서 떨어진 곳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물가에서부터 거리를 충분히 두고 화장실을 갈 만한 곳을 찾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외국에서는 계곡이라든지 흐르는 약수, 샘터, 그리고 호수, 강, 어떤 종류의 워터소스에서부터 최소한 20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서 화장실 갈 만한 곳을 찾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200피트라고 하면은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발걸음으로는 한 70발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화장실 갈 만한 곳을 찾는 거를 정말 추천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그런 배설물 때문에 워터소스가 오염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명심을 하고 화장실 갈 만한 곳을 찾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피해야 할 곳 중에 하나는 쉘터나 큰 바위, 동굴 이러한 곳들도 화장실을 갈 만한 곳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요. 거대한 그러한 거에 내가 이렇게 몸을 숨기고
볼일을 볼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 뭐 산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엄청 거대한 스톰 같은 게 오거나 약간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몸을 피하거나 은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냥 휴식을 취하거나 그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등산객들이 그곳에 왔을 때 사람들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좀 서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들을 배려한다면은 그러한 쉘터나 큰 바위, 동굴 이러한 곳들을 화장실 사이트로 생각을 하는 거는 비추천이라고 합니다. 이제 트레일이랑 물가나 그런 곳으로부터 떨어진 곳을 골랐을 때 그렇다면 어떤 곳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볕이 좋은 양지나 바위나 돌 같은 곳들이 많은 지형보다는 흙 같은 것이 많은 곳을 추천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뭔가 배설물을 배출해냈을 때 빨리 퇴비가 되어지고 빨리 그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응급 상황이 아니면은 나의 배를 잘 달래가면서 가장 좋은 그런 자연 환경에서의 화장실 사이트를 찾는 것들, 기본적인 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이트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연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을 해야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등산객들 그리고 자연 이 모두에게 좋은 걸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이 찾아볼 수는 없긴 하지만 이러한 것도 나름의 일련의 규칙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정하게 사이트를 찾고 두 번째로는 그 지면에 구멍을 파주는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뭐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등산 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발을 이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추천되어진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거예요. 삽처럼 생긴 거죠. 땅에 구멍을 파서 볼일을 볼 수 있는 나름의 구멍을 만드는 거죠. 화장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정도 파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4에서 6인치 정도의 너비로 8에서 10인치 정도의 깊이로 파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치라는 개념이 생소한 우리나라로서는 도대체 얼만큼 파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굳이 센티미터로 바꾸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생각하기 쉬운 게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화장실 변기통처럼의 그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볼일을 보고 나서 다시 그 주변에 있던 구멍을 만들었을 때 나왔던 흙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다시 덮어주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위생을 위해서 요즘에 한참 많이 이용했던 이러한 손소독제를 이용을 해서 본인 손까지 잘 씻어주면 되고요.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점은 산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생긴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땅에다 묻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연 친환경적이고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휴지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이 자연에 원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요. 본인이 배출해낸 사용한 휴지를 다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소량의 휴지를 사용을 하고 좀 효율적으로 휴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겠죠. 그리고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화장실 간 휴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라는 거였는데요. 한 가지 팁으로는 저는 지퍼백을 그리고 꼭 가지고 다녀요. 일반적으로 쓰레기 같은 경우도 뭐 냄새가 나거나 다른 것에 묻을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더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사용한 휴지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한 쓰레기 봉투는 바로 지퍼백입니다. 그래서 지퍼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밀봉이 되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관리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휘트니산 올라갈 때 처음으로 이러한 키트를 꼭 갖고 가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Go Anywhere 토일렛 키트.
어디서든 화장실 갈 수 있어 키트. 이렇게 사용 방법이랑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짜잔, 뭘까? 뭔가 봉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들어있네. 원래 토일렛 키트라고 해서 이런 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박스 같은 그런 것도 별도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얘를 끼고 여기 속에 들어있는 이런 응고제 성분이 배설물들이 고체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처리를 한 거를 묶어서 같이 들어있던 지퍼백에다가 얘를 넣고 지퍼백을 닫아서 이거를 이제 하산길까지 갖고 내려오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트를 파네요. 손 소독할 수 있는 물티슈도 들어있고 화장실을 간 다음에 뒤처리를 할 수 있는 휴지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미국 그 휘트니를 갔었을 때 그 일부 구간에서는 그냥 자연에다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고 이 키트를 꼭 가져가서 여기에다가 볼일을 보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 라는 거를 약간 캠페인처럼 이번에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거를 미리 정보를 봤어서 이 키트를 사서 갔었는데 휘트니 트레일 입구 앞에는 요런 키트들이 무료로 이렇게 배포가 되어져 있긴 했었어요. 조금 더 자연을 사랑하고 휴지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배설물들까지도 모두 다 자연의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되어진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서 설명드렸던 자연에서 화장실 가는 방법, 그거를 지키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지만 조금은 하기 꺼려하는 그러한 소재일 수 있는 산에서 화장실 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들을 수 있는 LNT라고 하는 그런 규칙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LNT라고 하는 거는 Leave No Trace라고 하는 건데 흔적 남기지 않기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미국의 환경단체가 주도를 해서 점차 규모가 커진 환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거기도 하고, 사람이 자연을 찾았을 때 뭔가 아웃도어 활동을 하고 자연과 함께 어울릴 때 이거를 해치기보다는 오래오래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나름의 원칙 등을 정해놓은 건데, LNT의 원칙은 크게 7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기, 두 번째, 지정된 구역에 산행하고 야영하기, 세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네 번째로는 배설물과 쓰레기를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기.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그 산에서 화장실 가는 방법, 그리고 산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네 번째 규칙인 거겠죠. 다섯 번째로 모닥불은 최소화하기, 여섯 번째로는 야생 동식물을 존중하기, 일곱 번째로는 타인을 배려하기입니다. LNT의 7가지 규칙들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산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지표를 삼게끔 만들어주는 건데요. 7가지 규칙 중에서 오늘은 무엇보다 자연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연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 바로 내 배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나도 좋고 자연도 좋고 다른 등산객들한테도 모두 좋은 방식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야기 정말 좀 중요한 거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지켜져서 산에서 화이트 플라워를 보는 일들이 조금은 더 적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 효과적으로 화장실을 가요. 길 위에서 만나요. See you on the trail. 안녕.